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월 22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일본 장편 애니메이션 초가구야 공주입니다. 넷플릭스로 오랜만에 나온 일본 장편 애니메이션이라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봤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런데 야, 이거 대단한데요? 저는 진짜 엄청 감탄을 하면서 봤고요. 역대급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주얼이 미쳤고 이 정도로 시각적으로 임팩트가 강했던 애니메이션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십덕 취향의 비주얼이긴 하지만 너무 예쁘고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도 굉장합니다. 중간까지는 그냥저냥 재밌구나 하면서 봤는데 최후반부 전개가 미쳤습니다. 급변하는 지금 시대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십덕스러운 작품이긴 하니까 어느 정도 호불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한테는 역대급 정말 대단한 애니메이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카구야 공주 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작품의 한국어 제목은 초가구야 공주인데요.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카행의 글자들은 어두의 어먼 키읔이 아닌 기역에 가깝게 발음이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가구야라고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 좀 이상하긴 하죠. 이거를 소설책 번역에서는 되게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만화책이나 애니 자막에는 그냥 키읔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키읔으로 들리는 느낌이거든요. 카나, 카오리, 카스미 뭐 이런 이름들. 그런데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는 일본 소설을 보면 전부 가나, 가오리, 가스미 뭐 이렇게 표기해놨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단 말이죠. 특히 여자 이름으로는 가스미, 가오리보다는 카스미, 카오리가 더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가구야도 카구야로 적는 게 맞다고 보는데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라는 만화도 카구야로 표기를 했잖아요. 이런 십덕 작품에서는 가구야보다는 카구야가 더 귀엽기 때문에 카구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애니메이션은 초가구야 공주라고 한국어 표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리뷰에서는 가구야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가구야 공주 설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옛날 옛적에 어떤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대나무를 베어서 그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부부였는데 자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나무를 베니까 대나무 안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그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데 가구야 공주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공주까지가 이름이에요. 가구야 히메. 그런데 히메는 빼고 그냥 가구야라고 하겠습니다. 가구야가 며칠 만에 성인으로 다 커버렸어. 그리고 미모가 엄청나. 나라에 소문이 나서 결혼해 달라고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가구야와 결혼하기 위해 여러 가지 퀘스트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퀘스트 다 실패하고 결국 가구야는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구야가 저는 사실 달의 사람입니다. 며칠 뒤에 달에서 저를 데리러 올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구야가 모두의 사랑을 받는 초인기녀라서 다들 충격을 받고 가구야를 보낼 수 없다. 군대까지 만들어서 가구야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가구야는 달의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된다는 그런 설화예요.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 이 스토리가 현대 버전으로 각색이 된 게 초가구야 공주의 스토리고요. 주인공은 노부부가 아니고 집을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는 이로하라는 여고생이 주인공입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등생인데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하고 싸우고 집을 나와서 어떤 지원도 없이 자기가 알바해서 학비와 생활비 벌어서 생활하는 대단한 여고생이에요. 그런데 늘 피곤해 쩔어 있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 근처에 전봇대 하나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전봇대에 문 같은 게 달려 있어. 그거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려와서 키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과 소동들이 있긴 하죠. 아기는 이틀 만인가 다 자라버립니다. 일화가 가구야 설화에서 따서 가구야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 작품의 주된 스토리 전개는 인터넷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거든요. 썸머워즈나 레디 플레이어 원 그런 비슷한 설정이라고 보면 돼요. 썸머워즈의 오즈,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오아시스 그런 비슷한 인터넷 가상 세계. 초가구야 공주에서는 츠쿠요미라는 이름의 인터넷 가상 세계가 존재합니다. VR 렌즈를 껴서 접속을 해요. 스마콘이라고 했나? 아무튼 뭐 그런 렌즈가 있어요. 가구야는 계속 즐겁게 놀고 싶어 하는데 현실에서 이러하는 좁은 집에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놀 게 별로 없으니까 주로 츠쿠요미에서 놀게 되죠. 츠쿠요미의 관리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AI 캐릭터가 있거든요. 야치오라는 캐릭터인데 얘는 그저 관리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는 거예요. 특히 노래를 발표하면 그 노래가 되게 인기가 좋아서 이로하도 야치오의 팬이고 노래도 항상 듣습니다. 츠쿠요미에 들어가면 가끔씩 야치오가 콘서트를 여는데 그 콘서트도 수많은 유저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츠쿠요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야치오가 이벤트를 엽니다. 자기랑 콜라보 무대를 같이 할 라이벌을 선발하는 이벤트. 참고로 이 작품 안에서 라이벌하는 건 스트리머와 버튜버가 합쳐진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벤트 진행 기간 동안 가장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구독자라고 안 하고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야가 우승에 도전을 하죠. 그런데 콘텐츠 할 만한 게 없잖아. 1화의 노트북을 보니까 예전에 음악 작업하던 그런 파일이 있는 거예요. 1화가 지금은 도쿄대 법학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지만 예전에는 음악을 만들던 아이였어.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했는데 아빠가 죽고 엄마랑 싸우고 하면서 지금은 음악을 안 해요. 그런데 가구야가 끈질기게 부탁을 하니까 결국 가구야와 팀을 이뤄서 1화는 옆에서 연주하고 가구야가 노래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아져요. 우리 현실에서도 인기 많은 버튜버들 돈 잘 벌잖아요. 1화랑 가구야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맨션으로 이사도 가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직은 우승은 힘들어. 강력한 우승 후보인 블랙 오닉스라는 3인조 팀이 있어요. 나중에 밝혀지는 사실인데 이 팀의 리더가 1화의 오빠입니다. 아무튼 이 블랙 오닉스라는 팀이 가구야한테 결혼하자 이러면서 게임 도전을 해옵니다. 결혼은 뭐 실제 결혼이 아니고 가상세계의 결혼 그런 거겠죠. 혹시라도 게임에서 블랙 오닉스를 이기면 팬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3대3으로 붙는 게임인데 롤 같은 거예요. 블랙 오닉스는 원래 3인조고 1화랑 가구야는 야치오랑 팀을 먹어서 3대3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게임 장면에서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그렇게 게임도 하고 이벤트에 우승해서 야치오랑 같이 3인 콜라보 무대도 하고 즐겁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츠쿠요미 안에 뭔가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요. 가구야를 잡으러 온 것 같아. 그런데 야치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니까 그 존재들이 헉 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야치오한테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존재들이 사라지기 전에 가구야의 팔을 잡아서 접촉을 했는데 그 접촉으로 인해서 가구야가 자기 정체를 알게 됩니다. 달에서 온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야가 1화한테 사실을 말하고 가구야 설화를 다들 알고 있으니까 달에서 가구야를 곧 데리러 올 거라는 걸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1화가 블랙 오닉스하고 자기 친구들도 모으고 해서 전투 준비를 합니다. 달에서 가구야를 데리러 오고 1화와 친구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당연히 츠쿠요미 안에서 다 벌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설화 그대로 결국 막지 못하고 가구야는 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달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우리 같은 보통의 유기체가 아니고 일종의 전내 생명체라고 해야 하나? 거의 디지털 개념에 가까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구야가 떠나고 1화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라는 엔딩을 거부하고 엔딩 뱀 먹이는 연출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작품 다 보고 나면 크레딧 화면이 왼쪽 상단에 작게 나오고 추천작 썸네일 큼직하게 나오는 화면이 뜨잖아요. 저는 이 화면 나왔을 때 진짜로 끝난 줄 알고 아 끝났구나 재미있게 잘 봤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1화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끝날 리 없잖아 하면서 다시 재개되는 거죠. 1화가 만들던 미완성곡이 있는데 그 곡을 완성해서 가구야가 남기고 간 팔찌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달을 보며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화가 츠쿠요미에 들어가니까 야치오가 데리고 다니는 후시라는 이름의 민달팽이 펫이 있거든요. 걔가 야치오 없이 혼자 있는 거야. 어딘가로 따라오라고 하는데 츠쿠요미가 아니라 렌즈 낀 상태로 눈을 떠서 이게 증강현실이 되어가지고 실제 현실에서 후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후시를 따라가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거기에 어항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죽순처럼 생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츠쿠요미로 들어가니까 눈앞에 야치오가 있습니다. 야치오가 진실을 말해주죠. 그 죽순처럼 생긴 거는 가구야가 타고 온 우주선인데 그 안에 가구야가 전내 생명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지구로 오면 인간의 모습으로 실체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야치오로서 츠쿠요미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치오는 1화가 가구야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 그럼 저 죽순같이 생긴 우주선은 지구에 도대체 언제 온 건가? 달에서 가구야가 1화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구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달에서 가구야가 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 끝내고 후임한테 인수인계한 다음에 지구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는 동안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거야. 그런데 달의 기술력은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야가 죽순 우주선 타고 지구로 오면서 시간까지 과거로 거슬러 가는데 운석에 충돌했던가 뭔가 사고가 나서 우주선이 고장나 버립니다. 도착해 보니 무려 8,000년 전의 지구 그리고 고장난 것 때문에 인간 모습으로 실체화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가구야는 실체화를 못해. 그런데 가구야가 츠쿠요미에서 데리고 다녔던 이누도지라는 펫이 있었는데 이누도지도 달에 갈 때 데리고 갔었거든요. 지구로 돌아올 때도 또 함께 왔어. 가구야는 실체화를 할 수 없지만 이누도지를 실체화할 에너지는 남아있었던 거예요. 죽순이 떨어진 곳이 바다였으니까 근처에 있던 바다 민달팽이 형태로 이누도지를 실체화합니다. 가구야는 죽순 안에 있지만 달팽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인간들한테 신수로 떠받들어지면서 죽순을 보호하게 하고 8,00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의 문명이 디지털 시대로 돌입하면서 계속 달팽이 상태로만 세상과 소통하던 가구야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 들어가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작품은 사실 백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로하와 가구야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볼 때 백합물을 보고 있다는 느낌은 되게 약했던 게 일단 스킨십도 거의 없고 손을 은근한 느낌으로 잡는다던가 얼굴을 붉히는 그런 정도의 암시성 연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구야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특정한 성별로 규정하기 힘든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새로운 시대의 소통에 대한 주제거든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만남, 관계, 소통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우리 삶에서 그 의미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 오닉스도 3명이 다 남자인데 남자처럼 보이는데 츠쿠요미에서는 한 명은 여자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변조를 안 해서 남자 목소리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의 소통이라는 거 말이죠. 성별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주제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했거든요. 백합처럼 보이는 이로하와 가구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런 주제를 드러내려고 한 것 같아요. 백합이나 그런 걸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존재와 존재 사이의 소통, 이어지는 관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고 보면 딱히 백합물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로하와 가구야가 서로 교감을 나누는 특유의 손동작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가위. 아무튼 가구야는 80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츠쿠요미에서 드디어 이로하와 만나는데 앞장면에서 야치오의 정체를 알고 보면 여러 복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로하는 야치오가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낸 그 가구야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그 가구야는 아직 달에 있고 수십 년 뒤에 지구로 출발하니까요. 이게 타임 패러독스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 야치오는 이 세계에 있던 가구야가 자기랑 같은 경험을 하고 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타임 패러독스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완벽하게 설명되기 힘듭니다. 대충 이해하고 넘기는 게 요령이에요. 가구야가 달로 돌아간 후 야치오와 이로하가 만나는 건 과거와 현재 가구야가 바통 터치를 하는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로하는 지금 야치오가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낸 그 가구야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딱 자리에 앉아서 너의 8000년의 세월을 다 얘기해줘 라고 말합니다. 8000년을 죽순에 갇힌 채 바깥과는 달팽이로만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로하는 가구야가 보낸 8000년의 세월을 알게 되고 야치오로서 이로하에게 계속 웃는 얼굴만 보여준 가구야의 마음도 알게 되죠. 이로하와 만나기 위해 8000년의 윤회를 무한히 반복하는 가구야. 이거는 마블식 평행 세계로 분기된 것도 아니고 같은 세계 안에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달에 있는 가구야나 츠쿠요미의 야치오로서 존재하는 가구야나 다 같은 가구야라고 봐야 합니다. 이로하도 결국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런 타임 패러독스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무한한 가구야가 무한하게 8000년의 세월을 반복하는 거고 그 안에 마지막에 나오는 무한한 해피엔딩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윤회 안에 갇혀 있어도 사실은 갇힌 게 아닌 무한한 해피엔딩도 존재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이런 건 대충 이해하고 넘기는 게 요령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공을 초월하고 존재의 동질성이라는 개념도 초월하는 제가 말했던 새로운 시대의 소통이라는 건 디지털 통신 기술로 이어져 있는 또 다른 인간만이 대상인 게 아닙니다. 요즘 AI랑 많이들 대화하고 노시죠. 우리 삶에 필요한 소통과 관계가 비단 인간만이 대상이 아닌 시대가 오고 있다. 아니 이미 와버렸다. 물론 이 작품의 가구야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AI나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면 사실 이미 인공지능 생명체라는 표현도 쓰고 있으니까 생명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초가구야 공주에서도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구야는 실체화를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로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로하는 포기하지 않고 진로를 공학으로 바꿔서 10년 뒤에 가구야의 휴머노이드 신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안에 가구야가 들어가서 사실상 실체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해피엔딩입니다. 전형소녀의 좀 더 현실적인 버전이라고 해야 하나? 전형소녀는 마지막에 그냥 데우스 엑스 마키나였잖아요. 그런데 초가구야 공주는 천재 혹은 최소 수제급인 이로하가 시공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뜨거운 동기를 가지고 10년간 연구해서 완성해낸 해피엔딩이니까 그나마 약간의 개연성은 확립이 된 거죠. 저는 이 애니메이션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주얼도 SS급, 내용도 시공을 초월한 감동적인 이종 로맨스, 거기에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제까지 던져주고 있고 적어도 최근 몇 달 동안 이 정도로 인상 깊게 본 작품은 없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만 역시 엄청 씹덕스러운 작품이라서 노래도 되게 씹덕스러워요. 그런 부분은 좀 취향을 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백합 느낌은 약하다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백합 장르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상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애니메이션 초가구야 공주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